예, 정말 국민 우한덩어리라는 표현 누가 하던데요. 최순실 씨 모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 씨 모녀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자기들만의 제국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한편 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는 어제 이화여자대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정유라는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이 소환하면 귀국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죠. 이 그들만의 파티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신율의 시사탕탕,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최순실 게이트, 오늘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5분 나와 계신데요. 부산 카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5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언론에 공개된 몇 장의 사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최순실과 그 딸이죠, 정유라. 근데 참 이 사진을 보고서 또 국민들은 한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중에서 화 안 나고 아유 참 아주 단란하게 참 보기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2015년 작년 11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약 7억 원, 55만 유로로 이 삼성급 호텔이죠. 방 24개 삼성급 호텔을 이제 구입을 했는데 지금 뭐 그 돈도 어떤 경로로 소위 말하면 어떤 경로로 들어가서 구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호텔을 구입을 하고 자체 파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최순실, 그다음에 정유라, 또 정유라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 그다음에 데이비드 윤이라고 지금 한국과 독일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남성이죠. 그리고 이제 뭐 코치라든가 이런 사람이 모여서 결국은 한한 웃음을 지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이 상태가 보도가 되면서 전 국민적인 분노가 또 한 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독일에 있다는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처음 정말 독일에 있었구나. 그 뭐 비텍 타우누스라는 호텔을 정말 샀고 거기서 개업 파티를 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된 셈인데요. 이게 이제 독일에 있는 현지 이제에서 제공이 됐다는 사진인데 재밌는 것은 이날이 6월 23일이고 최순실 씨의 또 생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말 나라를 뒤집어 놓고 저기에서는 본인들의 제국에서 생일 파티를 벌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최순실 씨 생일까지 온 국민이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역사책에 최순실 생일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요. 저 생각보다 삼성급 호텔인데 물론 독일이 부동산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싸더라고요. 7억 원 정도밖에 안 한다 그러잖아요. 전 이거 무슨 급매물로 나온 거를 샀나?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는 현지 시가가 우리 돈으로 한 20억 원에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매물 자체가 급매물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지역 자체가 그렇게 뭐 관광객들이 많은데 그런 곳은 아니고요. 아까 사진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데이비드 윤이라고 약간 머리 하얗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얼굴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서 문화사업의 차은택이 뭐 문화 쪽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면 사실상 독일에서의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저 사람이 역할을 한 걸로 주목을 받고 있고 최순실이 급히 귀국을 한 데는 뭐 일부 야당 의원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독일이 사실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정유라가 그거 귀국한다는 얘기도 사실 그런 부분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과 독일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 7억뿐만이 아니라 뭐 부동산도 4개나 있다고 하는데 그 돈들을 마련하는 그런 데 있어서 다 저 사람이 관여를 했을까 굉장히 많아서 정유라도 그렇고 데이비드도 그렇고 검찰이 저 부분에 빨리 주목을 해야 되고 한국 내에서 혹시 수사에 단서가 있다면 독일 검찰은 지금 수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빨리 협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7억 원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 코스포츠 인터내셔널 명의로 샀거든요, 저게.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그 언론에 나오는 비덱 스포츠. 그러니까 예. 자금 세탁. 소위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 스타일의 이런 자금 세탁용으로 샀는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7억 원인가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지금 제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0억 상당히 넘는 걸로 추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 찍힌 때만 하더라도 저 사람들도 몇 달 후에 세상이 뒤집힐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을게요. 물론 그럴 수 근데 있지만. 저 웃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참 소화도 안 되더라고요. 호텔 이해로, 이 무슨 사람들 물론 울는 거 호텔 보니까. 개업 파티를 하는데 울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저 웃는 모습을 보고 더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법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칙 사회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온갖 반칙에 우리는 휘둘리고 있었다는 생각하면 정말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어디까지 개입을 했을까. 지금 맞아요. 나온 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개입했을까. 국민 개인 생활 빼고는 다 개입했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앞으로 진짜 뭐 영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실세 뭐 이런 근데 제목으로.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영화 찍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맞습니다. 집단 우울증 걸린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걸 순실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호텔 뭐를 샀고 호텔을 개업 파티를 했다고 하면 정말 뭔가 호텔을 운영했을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이 호텔을 맞아요. 산 운영한 목적에 것 같지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독일에 있는 현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개업 파티는 했고 주변에 몇몇 그 주민이 참석하긴 했는데 그 뒤에는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가면은 커피 한 잔 준비돼 있지 않았다. 이건 호텔이 아니었다. 그들이 거기 자신들의 가족이나 어떤 지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한 장소였다라고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독일에서 지금 최순실 씨가 베이스 캠프를 만든 거죠. 뭐 지금 본인의 그 딸인 정유라 씨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지금 마장 마술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 따려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꿈을 위한 일종의 전진 캠프를 시행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저 사진에서 묻어나듯이 상당히 행복감과 여유가 묻어나거든요. 지금 뭐 이 그때 당시 입장에서 최순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 삼성에서 거액을 이 코레 스포츠에 보내지 않습니까? 돈이 뭐 280만 유로, 우리 돈으로 거의 35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어떤 식으로든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저렇게 호텔을 사서 일종의 소프트 랜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기 전이고, 이러한 행복감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넘어서라도 계속적으로 갈 거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앉아 지금 마음의 푸근함, 여유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앉아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속상하는 거죠. 말 한마디로 보면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이야기 아닐까요? 세상 무서운 줄 몰랐겠죠. 물론 지금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긴 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자, 어제 정유라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일단 자퇴서를 제출한 시점 뭐라고 보세요? 강 교수님은? 네, 뭐 자퇴서를 제출을 해야지 빨리 이게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자퇴서에 대해서 저 교수로서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절대 자퇴서 받아주면 안 됩니다. 자퇴를 하면 다시 복교가 가능하죠. 학력상의 자퇴로 남거든요. 예. 그리고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절대 재입학. 자퇴서 받아주면 안 되고요. 퇴학도 안 됩니다. 왜? 퇴학을 시킨다는 것은 입학은 괜찮았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입학 취소가 돼야 됩니다. 입학 취소. 그리고 정유라 씨가 말하자면 우리 중고생들 플러스 20대들의 분노를 굉장히 자극했죠. 공부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을 심어줘 버린 겁니다. 돈 있는 것도 능력이야. 네, 돈도 이렇게 얘기를 능력이야. 했죠. 능력 없으면 너네 부모를 탓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광화문 집회에 왜 중고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정유라 씨 때문에 촉발된 분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규칙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분노, 이것을 정유라가 촉발시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자퇴 절대 받아주면 안 되고 이화여대가 받아주면 안 되고 입학 취소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입학 취소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게 뭐냐면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 정유라가 귀국할 시점은 됐다라고 보이고 어떻게 들리면 조금 뭐 냉정하게 들릴 수 모르겠지만 최순실을 가장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건 정유라에 대한 소환입니다. 그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라는 강제 소환을 해서라도 빨리 수사를 시작해야 되고 키도 쥐고 있고 정유라 본인 명의로 독일에 주택도 있기 때문에 정유라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사실 증여 문제도 있어요. 증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전혀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독일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이대 들어갔던 걸 남겨야겠다는 꼼수를 부린 거예요. 이게 아직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거 넘어가고 나면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반증이 나오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나라가 떠들썩한데 학교에 이화여대 입학 기록 남아있어 뭐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직도 그래 이화여대 들어갔지만 자퇴야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이 강제 소환을 할 수도 있는 시점에서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자퇴 신청을 한다고 이게 자퇴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와서 내 서류를 출력해서 뭐 본인,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 도장을 찍어서 서명을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은 지금 자퇴 어떤 서류 내로 입국가는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는 부분도 사실은 또 이런 부분도 국민들한테는 아주 작지만 정말 끝까지 화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예. 저는 이제 수사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최순실, 정유라, 일파, 그 최순실파를 돌봐주고 있는 정부의 내 사람이나 학교 내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시점이 봅니다. 최순실이 긴급 체포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대 통합행정서비스로 온라인 접수가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자, 자퇴를 함으로 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나는 다시 재입학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유라 씨 머리나 최순실 씨 머리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누군가가 코치나 자문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자퇴를 하고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이대에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코치를 받은 것 같은데 굉장히 꼼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강은미 교수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입학 취소가 될 거라고 보고 많은 국민들도 입학 취소를 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애치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정유라는 절대 130년 전통의 이대에 졸업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을 아마 문교부에서 틀림없이 새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교부도 우리가 다닐 때 문교부였죠. 아니 갑자기 문교부 얘기 들으니까 그냥 반가워져요. 예. 아니 근데 저는 봤을 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지금 정유라 씨가 이 귀국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제가 우리 교수님 진행하는 거 들으니까 김상민 교수님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거기 자금 세탁하면 그 종신형 받느냐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자금 세탁 부분은 지금 최순실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유라 씨도 지금 비백 스포츠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지금 온라인 컴퍼니에 지금 이사로 등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일 검찰을 독일 사정당국의 수사 라인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씨도 들어와야 될 생각을 나름대로 하겠죠. 그런데 이런 이대 부분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적인 이 분노를 폭발하는 가장 큰 촉발제가 되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들었다 공항에서 진짜 어떻게 돌팔매라도 맞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신상 정리를 통해서 일종의 지금 이제 다음 아까 여러 가지 사전 시나리오에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제가 정말 그 오랜 경찰관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내일 제가 굉장히 그 시 집회가 굉장히 충돌이 될 가능성이 많고 지난 4일에 있었던 주최 측 추산 20만, 경찰 4만 5천인데 아마 내일은 엄청난 사람이 몰릴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예상을 하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니셜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학의 청강생 출신이자 프라다 신발을 신고 대통령의 옷과 가방을 골라주는 강남 아줌마가 온갖 국사의 훈수를 두는 국정 싱크탱크 원장 노릇을 했는데 이 구성원이 전직 호스트바, 그 다음에 스포츠 마사지 센터 원장, 또 뭡니까? 그 문구 유통업 하는 사람, 그 다음에 CF 감독,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연설문을 만들고 인물을 청거하고 그 다음에 정책에 개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팩트지 않습니까? 물론 의혹이죠 지금. 네, 의혹이지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역시 정말 방송을 하는 패널들보다 훨씬 더 분노하고 더 깊이 알고 있는 게 일반 시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혹 수준에 있어서의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도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 정말 의혹이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뭐 저는 뭐 봐주는 사람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정부나 뭐 이런 데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냥 흘려듣지 않는다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명문사학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명문사학다운 자정 기능부터 먼저 보여주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